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영음소녀. And the Oscar goes to. And the Oscar goes to. And the Oscar goes to. The Oscar goes to. And the Oscar goes to Ennio Morricone, The Hateful Eight. John Williams for Schindler's List. James Horner, Titanic. Hans Zimmer for The Lion King. Alexandra Desplat. This is the second Oscar and ninth nomination. 안녕하세요. 영음소녀 플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플레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네요. 한 해 중 영화인들의 가장 큰 잔치라고 볼 수 있는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며칠 전 LA 돌비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시상식이 연말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의 큰 시상식들은 연초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이 그해 12월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까지도 많이 하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저희 영음소녀가 현지에 직접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안방 1열에서 생중계를 열심히 봤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매년 생중계를 진행하던 채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채널이 영화 채널이 아니라는 것과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을 진행한다는 점이 좀 많은 분들께서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언니는 어땠나요? 한 방송사에서 독점으로 따와서 방송을 한다는 게 아무래도 대접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젠 영화라는 매체가 하나의 문화를 넘어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상식은 너무 멋있었고요. 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스코어상과 주제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Ludwig Göransson. Black Panther. This is the first Oscar and nomination for Ludwig Göransson. And the Oscar goes to Lady Gaga, Mark Ronson, Anthony Raccomando, and Andrew Wyatt. This is the first Oscar and nomination for Mark Ronson, Anthony Raccomando, and Andrew Wyatt. The first win and third nomination for Lady Gaga, who is also nominated in the leading actress category. 음악상이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우리는 후보만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알렉산드로 데스플라가 받지 않을까 했었잖아요. 사실 주제가상은 스타이즈본의 쉘로우만큼 압도적인 곡은 또 없었고요. 충분히 주제가상 결과는 납득이 가는데 스코어상은 조금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아예 납득이 가진 않았던 것이 히어로물 영화에서 굉장히 힙하고 스웩 넘치는 음악이 흘러나와서 좀 신선하긴 했었어요. 아니 위켄드 음악 넣으면 어때? 감독 마음이지. 그쵸. 그냥 우리가 너무 음악을 하는 시선으로 노려봤던 게 아닌 건가. 그냥 영화를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스타이즈본과는 다르게 블랙팬서는 좀 채점자의 시선으로 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들의 섬은 이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감각이 너무 좋았어요. 영화도 너무 좋았고요. 요즘같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시대에서 한 번쯤은 보고 깊이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았나. 데스플라 젊잖아요. 보니까 상복 없는 관상이 아니야. 아이고 이제는 관상도 보시는 거예요? 네, 음악감독인 루드윅 게란손은 스웨덴 출신 작곡가입니다. 이전에도 베놈이나 크리드에서 기존의 영화음악 스타일인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기보다는 뭐랄까요? 좀 영화의 분위기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를테면 락 같은 장르?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데뷔는 2009년경에 했습니다만 타 음악 감독들에 비해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골든글로브나 그래미에 간혹 노미네이션은 됐지만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1930년대쯤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오스카라고도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1929년에 창설됐습니다. 전년도에 발표된 미국의 영화와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를 대상으로 우수한 작품과 그 밖의 업적 등을 심사해서 매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되는데요. 동계올림픽과 겹치는 경우엔 3월 첫 일요일에 시상합니다. 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AMPAS 회원 약 6천여 명의 투표로 선정을 하는데 영화감독, 제작자, 배우, 시나리오 작가, 카메라맨, 영화음악 감독, 의상 디자이너 등 영화인들이 주 회원이기 때문에 영화인들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2012년 LA타임즈 조사에 의하면 이 AMPAS 회원의 94%가 백인인데요. 그중 77%가 남성이며 54%가 60세 이상이고 33%가 전년도 후보자이거나 수상자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계 인사가 다수라 홀로코스트 영화와 사회성이 강한 작품이나 전기 영화 등이 강세를 띠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인이나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같은 소수자를 소재나 배경으로 한 영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들어 흑인이나 혹은 뭐 동양인 배우가 수상을 하게 되면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골든글로브에서도 산드라오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잖아요. 네. 수상 소감 중에 한국말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했는데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저는 이전까지 오스카나 골글이나 뭐 또 혹은 영국 아카데미 등 그런 큰 시상식이나 해외 영화제에서 한국말로 수상 소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쉽지 않죠. 그쵸. 네. 생중계를 보면서 갑자기 없던 국뽕이 차올랐습니다. 애초부터 백인들의 잔치였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줄을 이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변화들이 보일 때마다 많은 영화 팬들이 더 환호하고 함께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년 주목받는 영화 콘텐츠들이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좋은 영향을 주며 나날이 진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음소녀가 그동안 대체 어떤 영화와 음악이 오스카의 주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방송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우선 아카데미 음악상은 1934년 제7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기를 보아하니 유성영화가 도입되면서 음악상도 마련이 된 듯하네요. 1934년부터 올해까지 약 85년 동안이나 음악상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네. 많이들 아시듯이 음악상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오리지널 스코어와 오리지널 송 이렇게 두 개인 거죠. 먼저 스코어상은요, 작곡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음악 감독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오리지널 송상은 쉽게 말해서 주제가상인데 저희가 2회차 클립에서 영화음악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가사가 있는 노래곡을 송타이틀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송타이틀이 바로 주제가인 거죠. 역시나 작곡가에게 주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반드시 작곡과 작사 둘 중에 하나를 기여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아델이랑 샘 스미스가 007 송타이틀로 상을 받은 이유도 있잖아요.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작곡이나 작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후보에 오르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007은 프로듀싱까지 완벽했죠? 최고였죠. 네. 주제가상은 송라이터와 작곡가인 아카데미 회원들이 후보를 선정하고 수상은 아카데미 회원권을 지닌 모두가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시상식 중간중간에 주제가상 후보곡들을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아카데미 시상식만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동안 주제가상의 영예를 대부분 디즈니와 픽사에서 좀 많이 가져갔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85회부터 90회까지 약 6년분의 시상식 두 부문을 결과로 나노 단위로 분석해드릴 테니까요. 재생 끊지 마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면서 한 번쯤은 영화 속 음악들을 흥얼거린 적 있지 않나요? 영화 음악과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흥미로운 이야기. 세상에 없던 영화음악 전문 채널, 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함께합니다. 이 광고는 뭐죠? 자체 제작했습니다. 언젠가 오스카 시상식에 우리도 광고가 좀 중간중간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좋네요. 네. 아카데미 시상식 하면 또 골든글로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두 시상식의 결과가 매우 닮아 있어서 골든글로브 결과가 대부분 오스카에서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초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1944년을 시작으로 헐리우드 외신기자 클럽이 시상하는데, 즉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헐리우드 특파원들이 선정하는 영화 TV 부문상입니다. 네. 세계 55개국에서 온 93명의 영화 기자들이 회원이며, 영화의 경우 작품상과 연기상을 드라마 부분에서 하나,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하나, 이렇게 총 2개를 수여합니다. 8명의 남녀 주조연상과 이외의 음악상, 외국어 영화상, 애니메이션상 등이 있지만 영화 기술자들은 제외가 되네요. 그래서 편집상, 믹싱상, 기술상, 의상상 등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정자가 100명 미만이고 외신기자 클럽의 성향 때문인지 인기 스타들에게만 시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네. 왜 한때 매수 스캔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카데미만큼 권위나 공신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유독 오스카보다는 골든글로브가 조금 더 프리한 분위기라고 느껴왔는데 네. 이유가 있었네요. 시상식장도 호텔이잖아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 동그란 테이블에 팀별로 모여 앉아가지고 파티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음식도 먹고 음주도 가능합니다. 테이블 위에 모에샹동 한 병씩 있는 거를 제가 분명히 봤어요. 솔직히 한국 방영 시각이 저녁쯤만 됐어도 우리도 뭐 어디 마트에서 저렴한 샴페인 하나 사들고 와서 짠 하면서 마시면서 관전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재밌는 게 이번 골든글로브에서 스코어상을 저스틴 허이츠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카데미에선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어요. 항상 결과가 비슷했어서 반전인 것 같으면서도 솔직히 전 조금 예상되기도 했던 시나리오 같아서 좀 그닥 놀랍진 않았는데, 플레이는 어떤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서 저스틴 허이츠에게 그만하라는 뭔가의 눈치를 준 게 아닌가. 너무하네요. 이거죠. 그만하세요. 작작하세요. 네. 뭐 이런 저만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퍼스트맨이 이것도 데미안 셔젤 감독 작품이죠. 네. 이 영화는 인류의 달 착륙이라는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닐 암스트롱이라는 인물을 보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암스트롱이 겪었을 중압감과 뭐 부담감 같은 감정에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을 많이 못했어요. 지루하다는 평도 좀 있었고요. 다만 이 지루함을 한 번에 날려준 게 음악이다라는 평이 종종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는 라이언 고슬링이죠? 네. 암스트롱이 달 착륙을 하는 순간에 나오는 음악 때문에 일부 상영관에서는 뭐 감탄이 터져 나왔다는 그런 여담도 들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드윅 예란손이 블랙팬서에서 보여준 음악들에 심사하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부터 영음소녀의 오스카 음악상 전격 파헤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85회부터 작년도까지죠. 90회까지의 음악상 수상 결과를 한번 쭉 볼게요. 먼저 2013년 2월에 진행했던 85회 시상식입니다. 와, 스코어상 후보들이 굉장히 쟁쟁해요. 007 스카이폴의 토머스 뉴먼, 링컨의 존 윌리엄스, 아르고의 알렉산드로 데스플라, 안나 카레니나의 다리오 마리아넬리, 라이프 오브 파이의 마이클 데나가 노미네이션이 됐는데요. 왠지 플레이와 제가 예상했던 수상자가 같을 것 같은데요? 저는 토마스 뉴먼이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스카이폴이 제임스 본드 5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시리즈였고 음악도 초창기 본드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물론 이전에 007 시리즈를 맡았던 존 벨이나 뭐 데이비드 아놀드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뉴먼은 진짜 천재거든요. 역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마이클 데나가 받았습니다. 혹시 라이프 오브 파이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모두 하나같이 정말 인생 영화다. 막 내 인생은 이 영화를 보기 전과 본 후로 나뉜다. 이런 찬사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저도 봤는데 사실 음악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영상미가 돋보였던 영화라서 그런지 네. 러닝타임 내내 하고 제가 입을 벌리면서 너무 신기하니까 네, 그렇게 봤던 기억만 납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불가청성을 깨지 않는다라는 좀 중요한 요소를 충족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또 음악만 따로 들어보면 역시나 너무 아름답고 손색 없는 음악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는 놓쳤었고요. 불과 얼마 전에 제 여동생이 언니 이 영화는 꼭 봐야 한대 하면서 DVD를 구매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진짜 왜 사람들이 인생 영화라고 천사를 보내는지 알겠더라고요. 주제가상은 토마스 뉴먼이 상을 받지 못해 아쉬웠을 우리 플레이를 위한 게 아닌가 싶네요. 레미제라블, 라이프 오브 파이, 19 곤 테드, 빙하를 따라서 등의 영화를 제치고 007 스카이폴이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스카이폴이 정말 유력한 후보였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뭐 시기도 그렇고 네. 아델 특유의 느낌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희대의 뮤지컬인 레미제라블을 아주 가뿐히 제껴버렸잖아요. 보통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 혹은 음악 영화는 영화 장르 특성상 당연히 주제가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라라랜드도 그렇고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 레미제라블도 와 스케일 크다 말고는 좀 가슴 뭉클하게 와닿거나 감동을 특별히 받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또 주변에서 워낙 대단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살짝 소시오패스인지 스스로 자가 진단도 했었어요. 오히려 출연진들이 부스 안에서 보컬 녹음하는 씬을 따로 찍어서 짤로 돌아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거 보고 좀 감동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상 속의 음악이 원데이 모어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동했습니다. 영화 말고요. 음악에 감동했죠. 그렇죠. 다음 해인 2014년 86회에서도 토머스 뉴먼,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존 윌리엄스 이렇게 세 사람이 스코어상 유력 후보로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상은 그래비티의 스티븐 프라이스가 받았어요. 우주의 고요함과 동시에 낙오의 공포를 좀 잘 보여준 작품성 덕분에 음악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그래비티 음악 기억하시나요? 저는 네. 진공 상태의 무음 처리밖에 기억이 안 나서. 네, 저도 그런 식으로 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우주잖아요. 네, 그래서 선율을 이룬다기보다는 뭐 FX라든지 앰비언스라든지 공간감을 좀 많이 강조한 사운드가 대부분이라서 아마 아카데미에서 기존 영화음악 스타일의 한계점이라든지 뭐 그 이상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많이 보고 상을 준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비슷한 예로 83회 시상식에서는 트렌트 레즈너와 애티커스 로즈 이 두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로 스코어상을 받았어요. 영화음악 이꼴 클래식이라는 이 공식이 이제는 완전히 깨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락을 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네, 참 재밌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주제가상은 슈퍼배드2의 퍼렐 윌리엄스가 부른 해피를 제치고 겨울 왕국의 레디꼬가 수상했죠. 그때 축하 공연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불안정한 음정으로 불러서 원성이 맞아요. 되게 네네네. 자자했었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디즈니 파워는 어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용어로 OSMU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소스 멀티 유즈의 예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디즈니 콘텐츠잖아요. 정말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웃긴 말인데 그런 것도 있죠. 잘못 가져다 썼다가는 뭐 3대가 망한다. 네, 레리꼬의 열풍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진짜 그 당시에 엘사 화장, 뭐 드레스, 엘사 네네. 머리 스타일까지 완전 유치원생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열풍이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엄마들이 너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듬해 2015년 87회에서는 오랜만에 한스 짐머가 인터스텔라로 스코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인터스텔라 음악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 후보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인데요. 이미테이션 게임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 두 작품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한 해에 영화를 2개 맡아서 하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결국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생애 첫 아카데미 수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는 꾸준히 노미네이션 되고 있었더라고요. 웨스 앤더슨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은 당연히 한스 짐머를 응원했을 수도 있지만 이 영화가 보여준 작품성 자체가 타 영화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아카데미에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특유의 미니멀리즘 스타일이 웨스 앤더슨 영화에 잘 묻어난 결과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요즘 아카데미 취향이 좀 유럽풍의 예술 영화를 지향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음악도 좀 그와 어울리는 풍으로 흐르지 않았나 싶고요. 점점 클래시컬한 분위기에서 실험적인 성향을 가진 음악들
그중에 미니멀리즘도 포함되겠죠? 네. 그런 방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상 후보에 엄청난 열풍이었던 비긴 어게인의 로스트 스타가 정말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빛을 봤던 영화였기에 당연한 결과인가 싶기도 그쵸. 하고요. 그 당시 셀마의 글로리라는 곡이 상을 받았었는데 일단 셀마라는 영화가 흑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틴 루터킹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고 생기는 흑인들에 대한 탄압,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감독부터 출연진들까지 거의 흑인 배우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초반에 설명했던 소수자에 대한 컨텐츠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아직 인종차별주의가 완벽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번 사회자 없는 아카데미 시상식도 시발점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노미네이션 되기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연도 작품상 결과가 그린북이었잖아요. 네.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버디무비라고 하는데 저는 수상소감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왜 그러세요? 네. 작품상이 대상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상하고 다르게 배우들이랑 제작진 다 같이 무대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죄다 백인이더라고요. 올라온 사람들이. 돈셜리 박사 역할을 맡았던 마허샬라 알리만 흑인이고 나머지는 다 백인이에요. 그래서 그린북이 화이트북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오스카가 많이 발전한 건 맞습니다. 점점 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결과들을 마주할 때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싶고요. 다시 주제가상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언니가 셀마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역대 오스카 주제가상 축하 공연 중에 기억 남는 곡들이 몇 곡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로리입니다. 존 레전드가 먼저 노래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배우들이 다 같이 나와서 노래하잖아요. 무대가 끝나고 객석에서 전원이 기립을 했어요. 울고 있는 흑인 배우들도 몇몇 카메라에 좀 비춰지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6년 제88회 아카데미 스코어상은 드디어 엔니오 모리코네 감독이 받았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스타워즈 시리즈로 컴백하면서 좀 희대의 빅매치를 예상했었는데 아카데미에서 모리코네의 손을 들어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했네요. 같이 후보에 있었던 카터 버웰은 미니멀리즘 음악의 꽃을 캐롤에서 제대로 피워냈어요. 그런데 아쉽게 엔니오 모리코네와 존 윌리엄스에 가려졌었네요. 그에 반해 주제가상 후보들은 정말 쟁쟁하다는 평이 많았었는데 역시 007 스펙터만큼의 정말 압도적인 파워를 가진 송타이틀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유스의 심플송은 조수미 씨가 불러서 우리나라에선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캐롤을 너무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트와일라이트로 카터 버웰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도 주로 블록버스터보다는 인디 영화를 많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음악이 좀 과하지가 않습니다. 네.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을 좀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앤 선생님은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마어마했죠. 이 주제가상은 제가 007 스카이포를 보고 난 후에 앞으로 다른 시리즈에서 어떤 송타이틀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음악이 흥행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만 샘 스미스가 음악에 참여한다는 기사를 보자마자 이건 게임 끝났구나. 주제가상은 이미 따놨구나 했었어요. 그 다음에 89회에서는요. 라라랜드가 나왔습니다. 저스틴 허이츠가 스코어상을 받고 시리 오브 스타로 주제가상을 또 한 번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을 받을 정도인 것인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되지만 음악영화라 음악상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 때문인지 주제가상도 디즈니의 모아나와 드림웍스의 트롤을 제치고 심지어 후보에 2곡이나 올랐었어요. 네. 트롤의 Can't Stop the Feeling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정말 이를 갈고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라라랜드와 모아나의 대결 구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쭉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봤는데요. 작년도죠. 2018년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스코어상은요.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쉐이프 오브 워터로 생애 2번째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을 했고 주제가상은 영화 코코로 로페즈 부부가 레리꼬 이후에 2번째 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스코어상과 주제가상을 둘 다 받은 겹수상자가 혹시 있을까 싶었는데 있었더라고요. 네, 있어요. 디즈니 음악 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앨런 맨컨과 제가 예전에 해리포터 자매품으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던 그 반지의 제왕의 하워드 쇼어 그리고 플레이의 첫사랑이죠. 제임스 호너까지 겹수상의 영광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이요? 맞잖아요.
네, 심지어 앨런 멘컨은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포카혼타스 이렇게 총 4개 영화가 전부 다 스코어상과 주제가상을 2개씩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저씨 집에 오스카 트로피가 8개나 있대요. 대단하시다. 제임스 호너는 타이타닉으로 스코어상을 받았고요. 셀린 디온이 불러서 또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My Heart Will Go On으로 주제가상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음악상 두 부문에 이렇게 겹수상한 사람들 이야기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엊그제 생중계 보니까 이동진 씨가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수지셨네요. 저희가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포인트는 한 번만 들어선 안 되니까요. 한 번 더 들려드리고 돼지꼬리 그려줘야 합니다. 네, 밑줄도 긋고 별표도 쳐줘야 돼요. 별표 치셔야죠. 네, 오늘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기념해서 저희가 아카데미 시상식 속 영화음악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 봤는데요. 내년엔 과연 어떤 작품들과 음악감독이 또 수상을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올 한 해 더 좋은 방송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지유 플레이였습니다. 따뜻한 3월 되세요. 감사합니다.